네,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서 최근에 차량 인증 서류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난 폴크스바겐 차량에 대해서 정부가 이달 안으로 판매 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통보합니다. 모두 32개 차종, 79개 모델이 그 대상인데요. 네, 하지만 차는 이미 20만 대 가까이 팔려나간 상황이라서 한 발 늦은 대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부 이경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기자, 이게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이잖아요. 폴크스바겐 브랜드 자체가. 그런데 어쨌든 그 배출가스 조작 파문 이후에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수를 받고 있다는 소식인데 어떤 모델이 왜 판매 금지까지란 이런 강한 철퇴까지 맞게 됐는지 그 부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지난 2007년부터 시판된 폴크스바겐 디젤과 휘발유 차량 가운데 32개 차종 무려 네. 79개 모델이 자동차 판매 전에 받아야 하는 제작차 인증 시험에서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 위조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시험을 통과할 때는 조용하고 친환경적인 차처럼 서류를 꾸며가지고 일단 네. 통과를 한 다음에 그 후에는 기준치보다 시끄럽고 배출가스를 많이 뿜는 일명 매연차를 팔았다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정부 당국을 속였다는 것인데 환경부는 인증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 인증 취소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과징금도 부과된다고 들었는데 몇 대나 판매 정지가 되고 또 과징금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일단 과징금은 차종당 최대 1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32개 차종에 대해서 약 한 300억 원대까지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문제 79개 모델은 유로 6 엔진을 단 신형 차들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7만 9천여 대 넘게 팔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이미 지난해 11월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인증 취소된 유로 5 차량 12만 5천 대를 합하면 인증 취소 대상 차량은 20만 4,500여 대가 됩니다. 예. 2007년 이후 10년간 폴크스바겐 국내 판매 차량 약 30만 대의 70% 정도가 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차종별로는 골프와 티구안 등 폴크스바겐 차량과 아우디 A6 등인데 국내 수입차 판매 순위 5위 안에 드는 인기 모델들이었습니다. 예, 보니까 우리는 폴크스바겐 브랜드로 있는 그 모델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폴크스바겐이 아우디도 가지고 네, 있고 아우디, 여러 가지 갖고 폴크스바겐 있다는 걸 좀 이해를 코리아니까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큰 회사인데 폴크스바겐이 가만히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응책은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만약 환경부가 판매 중지 등 행정 조치를 내린다면 아우디 폴크스바겐 코리아는 행정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소송과 더불어 환경부 행정 처분에 대해 일단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법원이 일단 이걸 받아들여 주면은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는 행정 처분을 중단시킬 수 있는데요. 예. 이때 바로 대대적인 할인 공세를 통해서 또 재고 물량을 털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폴크스바겐이 연쇄 할인마다 이런 달갑지 않은 별명을 얻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말도 잘 만든 연쇄 할인마요. 예. 어쨌든 차를 사려신 분들은 이 시기를 또 노리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에 서류가 조작된 차량을 구입했던 이 소비자들은 차를 새 차로 돌려받는다던가 아니면 긍정적으로 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던가 이런 보상이 있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일단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어렵습니다. 아우디 예. 폴크스바겐 코리아는 인증 취소를 받아도 사실은 성능을 좀 정비해가지고 재인증을 통과하면 향후 얼마든지 판매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예. 현재 소비자들은 부분적 리콜 외에는 아무런 배상 혹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부는 조작된 서류에 속아서 인증을 해줬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 끝나고 또 그 수백억 원대 막대한 과징금 세수를 확보를 할 수 있지만 정작 자기 돈을 주고 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현재 제대로 보전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경태 기자는 폴크스바겐 코리아 차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 폴크스바겐이나 아우디 코리아에서 차를 구매한 사람들이 이런 일들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차를 팔려고 중고시장에 내놔도 이게 시세가 폭락할 거잖아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지난 2010년에 그 토요타가 그 가속 페달 결함으로 인해 대량 리콜이 됐을 때 해당 네, 네. 차량 중고차 가격이 10% 가까이 떨어졌는데 예, 예. 이번에는 그보다도 좀 심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더구나 예. 수입 중고차 업계는 이를 폴크스바겐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이제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소비자들이 폴크스바겐을 구입할 때는 그 브랜드 자체보다는 수입차 또는 독일차 이런 것들이 우수하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인데 네. 국산차에 대한 품질 불만 때문에
수입차를 선택했는데 여기도 좀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그렇군요. 업계는 모든 수입차가 도매급으로 간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 아니냐 어.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폴크스바겐이 이처럼 엉터리 성능의 차량을 팔아왔다는 게 좀처럼 믿기지가 않는데요. 뭐 이미 차를 산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참 황당하다 뭐 이런 반응도 많을 것 같습니다. 개탄스러운 반응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골프와 파사트 등 차량은 그동안 연비가 좋고 또 네. 배기가스 배출량은 뭐 공기청정기 수준으로 배출된다면서 네. 아주 그 친환경차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엄청난 인기였죠. 예, 연비랑 배기가스 배출량은 반비례하게 마련했는데 어떻게 이 차는 연비와 친환경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는지 시장에서는 역시 그 독일의 기술력에 놀랍다면서 국산차에 분발까지 그렇습니다. 촉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놀라운 기술력이 수치 조작과 장비 조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좀 허탈해하는 모습입니다. 예. 아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 어떤 일부 소비자들은 되게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국산차 업계는 이런 그 사태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내심 그 입꼬리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현대기아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뭐 반사이익 걷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일시적인 반사 이익은 좀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은 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여전히 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폴크스바겐 골프처럼 리터당 20km를 달릴 수 있는 그 차량이 시장에 나오자 한 1, 2년 만에 국산차 업계도 너도 나도 이에 버금가는 연비랑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달린 그런 차량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예, 예. 근데 폴크스바겐이 이른바 연비와 친환경 전쟁의 어떤 페이스메이커가 되고 다른 기업들이 그걸 따라가는 그런 것이었는데 폴크스바겐이 이게 사기로 드러났다면 다른 차량들은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1, 2년 만에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거꾸로 유럽 시장에서 국산차에 대한 품질 조사에 나서서 작은 결함이나 어쩌면 일말의 조작 사실 같은 것이 드러난다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겁니다. 때문에 폴크스바겐의 성능 조작 사태는 그들만의 문제로 끝날지 여부가 업계 전반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그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디젤차를 살 때 이제 소비자들이 고민을 하는 게 이기자 보면은 차에서 개구리 소리가 난다고 해서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좀 정숙성을 요하는 사람들은 안 사지만 이게 그 환경에 피해를 줄 수는 있어도 나는 시끄러운 상관없다. 연비만 좋다면 상관이 없다. 이런 분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뭐 개구리 소리라고 표현했지만 뭐 잡소리 뭐 이런 건데 뭐 그런 거 좀 그렇죠. 나고 해도 예, 예. 일단 기름을 덜 먹기 때문에 나는 좋다 이런 게 많았고 또 일단 차 자체가 튼튼하기는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그런데 예. 일각에서는 예전부터 그 폭스바겐 그 디젤차가 국내 도로 환경과 적합하지 않은 차종이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은 그 배출가스 저감 장치라는 거는 최소 시속 한 60km 이상으로 한 3, 40분 이상 주행이 좀 이루어져야 그 속에 이제 열이 발생하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가다서다를 반복을 하면은 결국 각종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이 고객에게 사전에 잘 알려지지 않으면은 소비자 그 피해도 이제 속출을 하고 있는데 네. 배기가스 저감 장치는 그 고속 주행을 해서 검은 탄소 성분을 잘 태워야 이게 되는 구조인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아침에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또 뭐 출퇴근거리가 짧고 이러면은 요것들이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연소되지 않은 그 매연이 필터를 막아서 결국은 엔진까지 무리가 가는 이런 결함으로도 이어지는 일이 상당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디젤 엔진이 좀 찌꺼기가 많다는 이런 얘기는 뭐 옛날부터 나오는 정설인데 결과적으로 며칠 전에 그 이경태 기자의 리포트였습니다만 그 폭스바겐이 실제로 그 파사트 전 모델 타고 있던 분이 네. 수리비가 뭐 2천만 원 넘게 나왔다는 네. 제가 기사를 봤는데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경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차량에 따라서 관리를 잘 못하면 이제 네.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이제 예였죠. 그 한 10년 타고 그냥 차를 폐차하세요. 그게 2006년식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리비가 2,200만 원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는 최근 폭스바겐에 또 제가 가보니까 각종 악재에 시달리면서 그 폭스바겐 코리아의 그 직원들이 아주 회사를 떠나는 이탈도 심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AS 문의는 지금 막 폭주를 하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들이 무슨 고생인지 몇 안 되는 인력으로 고객 민원에 쩔쩔매는 모습들도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데 네. 이래저래 수입차 전도사였던 폭스바겐의 몰락 이런저런 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네. 우리나라 업체들은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부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